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요. 2019 타경 3997번의 개별 물건 2번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요.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갖다가 왜 선택을 했냐면은, 자, 물건 선택한 이유는요. 첫 번째, 조망권이 좋습니다. 근데 상업지구로 운영 중인 3층 건물인데 또한 부동산 가치도 높죠. 근데 토지만 매각이에요.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이 결부가 되어 있죠. 자, 이 물건은 1차 경매 때 낙찰이 됐고요. 최고 경쟁인 32명이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해서 자, 201%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을 받죠. 자, 근데 대금을 미납합니다. 대금을 미납하고 다시 재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자, 최고가의 경쟁률, 그 다음에 최고가의 낙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대금 미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1번 물건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옆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토지 건물 가치에서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보시면은 172%의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1번 물건은 끝난 거고요. 자, 이게 2번 물건이에요. 2번 물건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토지만 매각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소재지가 강원, 강시, 강동면에 있는 토지고요. 신공리 111번 토지예요. 자, 건물은 매각 제외고요. 토지가 매각 전부입니다. 35평이 경매에 나왔어요. 자, 경매 구분은 강제 경매고요. 1차 때 보시면은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보시는 것처럼 209%의 낙찰을 받습니다. 자, 경쟁자 수는 32명을 제끼고 1등을 했어요. 자, 낙찰자는 이분이에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찰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고 물건이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드뷰로 한번 가볼게요. 로드뷰. 자, 저는 카카오맵으로 많이 갑니다. 자, 카카오맵으로 오시면은 일단은 여기 위치를 갖다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정동진이 있고요. 정동진 여기 있죠? 여기 정동진 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신곡항에 있는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물입니다. 자, 안으로 가서 로드뷰로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뷰가 좋죠. 주차장도 넓고요. 여기에 상업지 시설 같은 것도 있고 뭐 횟집서부터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물건이 이 물건이 1번 물건이고요. 1번. 자, 이거는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왔는데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172%에. 지금 저희들이 보는 물건은 이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이 지금 건물은 매각 제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인 이 토지만 매각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일단은 따져야 될 게 법정지상권 부분을 갖다 따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이 법정지상권도 로드뷰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날짜에 보시면은 여기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과거 사진과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클릭을 하면 이쪽 면은 과거 사진, 이쪽은 이제 최근 사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최근 사진에는 요 건물이 있었죠? 있었고, 요 건물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건물이 있었고, 이 건물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건물도 있었고, 요 건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이거 건물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자, 그러면은 13년도 10월이니까 최고로 한번 가볼게요. 15년도로 가봅니다. 자, 15년도로 가니까 역시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소유권, 이 토지가 소유권 이전된 게 15년 6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죠.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은 게 이걸 갖다가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한 게 설명드리겠지만 토지 매입이 2015년 6월경입니다. 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자, 가압류 설정 당시 설명드리겠지만 가압류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압류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초보자분들이 보시는 그런 방송이지 고수분들이 보는 방송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갖다 한 번 더 건드려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 표제부가 있습니다. 자, 표제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의 표시예요.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기타 사항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표제부야. 건물을 갖다가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등기부 갑부입니다. 자, 토지등기부 갑부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여기다가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변경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을구로 갑니다. 자, 을구는요. 보시는 것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빚에 관한 거, 그리고 뭐 전세권 뭐 빌려 쓰는 거,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을구에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토지 갑과구 을구를 갖다가 이렇게 토지의 갑과구 을구를 갖다가 살아있는 권리만 시간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등기부를 갖다가 통합 등기부라고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구 이렇게 을구가 있어요. 여기는 을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음이라고 표시해 놨고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15년 4월 20일, 15년 6월 10일, 19년 11월 26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열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리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눈에 다 보이겠죠? 자, 여기도 또한 같습니다. 건물 등기부고요. 자, 이렇게 표제부 건물의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건물의 내역,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자, 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2층이라고 되어 있죠. 1층, 2층.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구예요. 자, 갑구 또한 같습니다. 건물 등기부 갑구.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에 대해서 이 가처분을 한 거죠. 입주부정 권리로. 자, 을구로 넘어갑니다. 자, 을구는 똑같습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만
표시 살아있는 권리를 갖다 표시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아있는 권리가 아니라 지금 순서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물 통합 등기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건물 통합 등기부는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6월 23일, 다음에 여기 을구죠, 을구. 여기는 갑구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건데, 살아있는 권리만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죽은 권리, 말소된 권리는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편하게 볼 것인가. 자, 여기 또 한 가지가 남았는데, 자,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통합등기부를 작성했어요. 시간의 순서대로. 그랬더니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15년, 15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살아있는 권리만 작성을 했고요. 요거는 토지, 요거는 건물, 건물 이렇게 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나열을 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요. 이 방법을 씁니다. 저도 이 방법 쓰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한눈에 권리관계를 갖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도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든 차지권이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자, 시간의 흐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권리는 토지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건물에 대한 살아있는 권리만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 시기에 나고요. 이때 누가 낙찰을 갖다가 받겠죠. 자, 낙찰을 갖다가 받으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권리 분석을 갖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2015년대요. 2015년 이때 소유권 이전 매매가 이루어져요. 김일천 씨가 소유권을 갖다가 갖고 오고요. 이 당시에 건물이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이렇게 천막만 돼 있어요. 천막만. 여기 15년 5월이에요. 로드뷰가. 여기 15년 4월 20일이에요. 여전히 천막이 돼 있었겠죠. 그전에도 천막이 돼 있었고. 자, 그리고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15년 6월 10일 날 가압류를 합니다. 누가 하냐면은 이기환 씨가 가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 건물을 갖다가 이분이 건물을 갖다가 올려서 소유권 보존을 합니다. 집을 갖다 새 건물을 갖다 줘놓은 거죠. 그때 여기 2017년 6월 23일 날 이렇게 봤더니 여전히 토지 소유자는 김일천 씨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가압류상, 자, 여기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 경매는요. 이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집니다. 지상권을 따지죠.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있어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지고요.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면은 요거는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따지죠.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돼요. 근데 동일인이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거예요.
자, 애초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막이 있었어. 그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요게 소유권 이전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옵니다. 김유천 씨가 B로 갖고 오고 여전히 이거는 천막만 있어. 이 사람이 다 갖고 온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 건물이 아니에요. 자,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물은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건물이에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자, 그러므로 이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요 B가 소유권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갖다 이렇게 새 건물을 짓습니다. 새 건물. 그리고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죠. 자, 그리고서 여기서 계속 연결해서 합니다. 자, B에서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여기는 누가 했냐면 C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지금 건물 소유자가 됩니다. 건물 소유자. 근데 여기에서 요 토지만 경매로 나갑니다. 토지만 경매로 나가니까 요거는 낙찰자가 갑이 될 거고요. 요거는 보시듯이 여전히 건물 임차인 C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압류 설정 당시에 여기 가압류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자, 법정시효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또 보시면은 자, B 소유자 토지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법정시효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었을 때, 자,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돼요. 네, 동일인이 아니죠.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이 돼요. 그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애초에 보시면은 자,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림. 자, B에서 소유권이 넘어와서 이 건물을 갖다가 짓습니다. C가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경매를 해서 갑이 갖고 오는 건데 애초에 토지주와 건물주인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따질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관속상의 법정이상권을 갖다가 따져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 건물이 기존에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이동이 될 때 뭐 B였고 이 건물에 대해서 관속적인 법정지상권이 과연 넘어왔느냐 승계가 되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승계될 관속상의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따져야 될 게 이제 차지권 부분이 남았죠. 자, 요거 어차피 설명하는 김에 마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요게 관속적인 법정지상권과 민법 366조의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관속적인 법정지상권은. 그러나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 없이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의 취득자는요. 이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 분명하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지권 부분이에요. 자, 이 차지권 부분을 갖다가 대부분 이제 간과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권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번만 고생하시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채무가 매수 신고, 채무가의 경쟁률에서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납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자, 그 부분을 갖다 미리 방지한다는 의미로 한번 확실하게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2조 차지권입니다.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했대요. 이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 거야. 이를 갖다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등기한 때, 자, 원래는 보시면은 등기는 양 당사자가 같이 등기를 해야죠. 근데 그 같이 토지주가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차지권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 지상의 건물을 갖다가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는 게 바로 차지권입니다. 자,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뭐 멸실 또는 후패, 뭐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항의 효력을 당연히 잃겠죠. 이거는 뭐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 따지면은 막대한 지식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컨설팅 받는다라면은 오히려 돈 되는 지식이죠. 내가 낙찰 받는데도 돈 되는 지식이고. 자, 차지권입니다. 대법원 판례고요. 2000다 65802의 판결 요지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임차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한 때, 요겁니다.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한 때, 이 임차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원래 등기하면은 차지권이 주어지는데 물권을 취득한 등기가 그 전에 등기하기 전에 있었다면은 이 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법정비상권 여부하고 차지권인데, 자, 이거는 정리를 해드렸어요. 강제명매, 단속장애 법정비상권 여부로 따져야 되고, 가압류 설정 당시에 천막이 존재했어요.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비상권이 일차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른 상태에서 경매로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정비상권이 해당되지 않죠. 자, 이 문제는 이 차지권이에요. 622조 차지권인데,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 물권이 설정된 게 없고요. 가압류 채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입니다. 요거. 가압류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 보존등기는 이때 보존등기가 났어.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존등기가 났죠. 토지에 그 전에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죠. 이 가압류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입니다. 그럼 물권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물권입니다. 물권이 만약에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권이 오케이라고 한다면은 차지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차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물권이 앞에 성취가 되어 있다면은. 자, 그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차지권이라는 권리가 이렇게 생긴다면은 권자죠.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은 시간이 지나서 계약갱신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요. 계약갱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주어지는 권리가 그렇다면은 내 건물을 갖다가 현 시세로 매수해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죠. 건물 주인한테 그만큼 권리가 생기는 것만큼 토지 소유자는 권리를 잃겠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차지권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입찰을 갖다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자, 아니면은 입찰을 포기해야 될까요? 자, 건물주는 차지권이 생기므로 토지를 갖다가 낙찰받을 자가 거의 없죠. 야, 그러므로 건물주는 토지를 갖다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만약에 건물주가 나 같은 사람을 안다라고 한다면 아마 돈을 벌 수가 있겠네요. 이 건물주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왜냐? 돈이잖아요, 돈 알면은.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으로 보자고. 지름만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요. 입찰해도 되겠죠? 자, 이것만 그러면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지.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잖아. 토지 임대차 계약. 이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 부분도 결정이 나겠네요. 야, 이 부분 따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대로 입찰할 수 있는 여지 부분도 생깁니다. 자, 물건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209%의 낙찰을 받고서도 결국은 대금 미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32명이 입찰을 했고요. 나름대로 이 분들도 이거 특수물건이에요. 특수물건. 자, 특수물건인데 이거 권리 분석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은.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이해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개인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